58페이지.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아까 부동성 봤죠? 부동성. 이제는 59페이지에 양가로 2번의 영속성 볼 거예요. 영속성. 그래서 아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첫 번째 부동성 봤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영속성이라는 걸 볼 텐데, 영속성이라는 용어는 토지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 말을 영속성 또는 파괴되지 않는다 해서 불괴성이라고도 표현해 줍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자, 오늘 처음 오는 학생들 이제 봐봐요. 원래 8년 전에 건축 당시에는 새 거였는데 8년이 지나니까 페인트도 벗겨지고 창문 틈도 벌어져가지고 바람도 들어오고 물도 새고 균열도 발생하고. 자, 8년이 지나니까 건물이 훼손됐나요? 훼손된 걸 상했다라고 이야기. 상했다. 상각됐다. 상했다. 상각됐다. 상각. 그러면 상한 만큼 가치는 증해지겠어요? 감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감가는 크게, 자, 부동산 내부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감가를 물리적 감가라고 하고요. 다음 기능적 감가라는 것도 있고, 일단 들어볼게요. 부동산 외부 요인으로부터 나타나는 감가를 경제적 감가다라고 해요. 네. 그냥 들으시면 돼. 이거 듣고 나서 4월달 세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 이 용어가 다시 또 나와요. 연속해서 나오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뭘 책을 찾으려고 그래. 저번 주 책 어딘가에 다 밑줄 그어놨거든요. 저번 주 우리 수업할 때 책 어딘가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아마 모를 거예요. 어디다 그어놨는지. 그래.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저번 주 배운 것 중에 어디 딱 보면 거기에 다 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 찾으면 뭐해? 다 잊어먹을 거. 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물리적 감가는 물리적으로 없어진 걸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 근데 일단은 이거 먼저 보면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토지, B 토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A 토지는 물리적인 감가는 발생한다, 안 한다? 누가 여기다가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지르든 오물을 투척하든 A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절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속성,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시험에 다른 형태의 감가는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이 건물이 쇼핑센터 건물인데 사람들이 갈 때마다 짜증을 내. 왜냐면요,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것도 조금 막 하는데 아무튼 주차를 했네? 그럼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매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다시 계단으로 1층까지 올라와서 건물 뒤쪽으로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건물 내부 자체적으로 설계가 잘못됐죠. 설비가 부족하죠. 기능 발휘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경우를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토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따라서 이제 우리 책 좀 잠깐 보는데 60페이지 넘겨볼게요. 반가로 2번 영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성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별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아무 말 없이 감가상각은 물리적 감가상각을 말해요. 그러나 동그라미 니은 밑줄. 영속성에 의해서 물리적 감가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감가는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파란색 예에다가 제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나타날 수 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네. 첫 번째, 토지에 비해서 건물의 규모나 주차 공간이 너무 과대하거나 과소 또는 협소할 경우에는 기능 발휘가 안 되는 기능적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부동산의 인근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외부로부터 부작용에 의해서 안 좋은 영향에 의해서 토지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적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요. 됐고요. 동그라미 2번 별표.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니까 자산 가치로서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내 거지만 내가 쓰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 받고 빌려줄 수 있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도 있다. 3번도 밑줄.
일반 제한은 사람들이 쓰다 보면 언젠가는 소모가 돼서 더 이상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한 미리 만들어 놓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이 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 때문에 소모가 안 된다. 그리고 일반 제한처럼 토지는 비용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부증성 때문에 그 양이 증가될 수 없다.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도 별표입니다. 제일 시험이 잘 나오는 거. 근데 오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의. 부동산 활동, 투자든 개발이든 관리든 뭘 하든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예. 우리 시험에 장기라는 소리는 항상 나와요. 장기. 분필을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일반 제하라고 그래요. 부동산이 아닌 다른 물건은 다 일반 제하라고 하죠. 자, 근데 분필은 장기 개념이 없어요. 지금 멀쩡하게 쓰다가 이거 고기가 아닌데? 고기가 아닌데. 방금 멀쩡히 있다가 깨졌죠. 그럼 얘는 수명이 끝난 거야. 그래서 분필은 있잖아요. 현재 쓰고 버리는 거지. 어떻게 잘 이용 관리해서 5년 후 1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없어요. 그 대신 얘는 약하니까 깨졌겠죠. 약하니까 또 빨리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주택은 시멘트, 철근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죠. 그러니까 튼튼하죠. 그렇죠? 대신에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많이 걸리죠. 그래서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고 건물은 반영구적으로 존재해. 그러니까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현재 상태만 고려할 게 아니고 1년 후, 2년, 5년 후, 10년 후 당연히 미래, 장기를 배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 그리고 동그라미 5번도 별표 밑줄인데 얘는 시험이 잘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부동산 투자이론 가면 이 지문이 또 나와. 거기서 잘 나와. 근데 이제 오늘 처음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배울 거고 기존에 배우셨던 분들은 보면 투자의 3단계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이라고 그랬죠. 운영을 통해서도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처분을 통해서 몇 년 후 처분을 통해서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을 통한 소득도 얻을 수 있고 처분을 통한 소득도 얻을 수도 있다. 그게 바로 5번 지문입니다. 일단 시험에는 잘 나오긴 잘 나옵니다. 됐고요. 다음 이제 양가로 3번 부증성. 부증성은 100% 시험 100%짜리. 근데 직접적으로 이 안에서 안 나오더라도 다른 부분에 다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나오든 간접적으로 나오든 무조건 시험에 여러 문제에서 이런 개념을 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증성은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별표 이렇게 다 보셔야 됩니다. 다. 예? 자, 볼게요.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될 수 없다 해서 비생산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증성, 비생산성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볼게요. A 지역에 토지의 물리적인 양이 100만 제곱미터다라고 가정하자.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100만 제곱미터다. 이렇게. 예. 근데 A 지역 안에서도 아파트도 있고 논밭도 있고 이 동산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A 지역은 택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과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 임야로, 임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갈리는데 택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30만 제곱미터, 농지 30만, 임야 40만 해서 30, 30, 40 하니까 A 지역의 토지의 총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A 지역에 좋은 학교가 들어선대 이번에. 그래서 인구 유입이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A 지역에는 아파트 지을 토지가 부족해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농지에서 5만 제곱미터, 임야에서 5만 제곱미터를 즉 10만 제곱미터를 택지로 전용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면 A 지역의 택지 면적은 30에서 40으로 커졌습니까? 대신 농지 25로 줄었죠. 임야도 35로 줄었죠. 딱 계산 문제. 25 더하기 35 얼마? 60 더하기 40은 100이지요. 그죠? 예. 왜 웃어? 맞는데. 그러면 아까도 A 지역의 토지 양은 100만 제곱미터고 지금도 100만 제곱미터 변함이 없습니까?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럼 늘었어, 안 늘었어? 안 늘었죠? 그럼 첫 번째. A 지역에서 물리적
토지의 공급이라는 것은 A지역 전체의 토지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전체 면적을 가지고. 그러면 일단 보자. 토지 양이 100만 제곱미터 있거든요. 그럼 어디? 가격이 제곱미터당 이렇게 100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토지가 100만 제곱미터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가격이 150원으로 인상이 되면 A지역의 토지 양은 감소해요, 증가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200원이 돼도 그대로입니다. A지역은 밤마다 귀신이 나온대. 그래서 토지 수요가 감소해서 50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대. 그래도 역시 토지 면적은 그대로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A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곡선 자체가 수직이죠, 수직. 수직이라는 것은 항상 양 고정이래요. 그래서 가격이 지하물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절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도 100만 지금도 100만 똑같다 이거죠. 일단 한마디로 하고 이야기할게요. 책은 일단 보지 말고. 두 번째. 근데 A지역에서 택지 공급을 한번 보자. 택지 공급. 자, 택지 공급량은 늘었죠? 늘었잖아. 30, 40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택지 공급은 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용어 하나 있어요. 그러면 A지역에서는 택지가 공급량이 늘어서 분명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부증성의 A가 나타난 거 아닌가?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아까도 100만 제곱미터, 지금도 역시 얼마예요? 100만 제곱미터. A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절대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증성 A라는 소리가 적용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틀리는 거야. 대신에 택지량은 늘었죠. 이걸 갖다가 무슨 공급이라고 불러주냐면 택지에 경제적 공급이라고 불러줍니다. 용도적 또는 경제적 공급. 볼래요? 원래 택지가 30만 제곱미터 있어요. 제곱미터당 가격이 100원 할 때 30만 제곱미터 있대요. 근데 택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택지 가격이 150원으로 비싸질 수 있나요? 그러면 택지량이 30에서 40만 제곱미터로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택지 용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농지나 임야를 택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양도 늘어나. 그러니까 택지 공급량은 늘어날 수 있어. 이것은 이 A지역 안에서 서로 용도를 전환해 가면서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A지역 전체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부증성 A라는 소리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단지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토지 이용의 전환은 무슨 공급은 가능할 뿐이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곡선은 어떤 형태다? 우상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요겁니다. 그리고 일단 제 말 먼저 듣고 나서 좀 이따 책 봅시다. 토지 양이 그대로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소유권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대적 소유권만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인간은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데 토지 양은 그대로야. 증가되지 않아. 그러니까 주어진 토지 가지고 잘 써야 되겠죠. 최유효 이용을 도모하려고 해. 근데 토지 양이 그대로다 보니까 인간은 늘어나. 땅값이 계속 상승하죠. 그러니까 도심지는 고층 건물들이 도심지로 다 몰리는 거야. 그래서 집약적 토지 이용이 나타난다라고 해. 너무 과밀하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규제돼. 야, 토지에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내포돼 있어. 토지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사회, 우리 공공 모두가 누려야 될 물건이야. 그리고 우리 죽으면 우리 후손이 누려야 될 물건이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쓰면 안 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토지 공개념을 고려하면서 이용해야 돼. 라고 자꾸 어제 배웠던 공법 같은 데서 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토지 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고 책 봅시다. 그러면 A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렇죠? 가격은 달라질 수 있나? 공급량이 변해서 가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내리고 결국 누구에 의해서?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